그리고 여기는 그러면 과거에 시세가 어떻게 될까? 라고 했을 때 지금 7억 3천인데 과거에 한 9억까지 갔었네요. 그러면 여기는 한 9억까지 갈 수 있는 포텐이 있는 곳이죠. 안녕하세요. 비커맨입니다. 저번에는 어떤 조건으로 서울 아파트 1억으로 살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봤는데 이번에는 실제 서울 아파트를 우리가 보면서 손품을 한번 팔아보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부동산에서는 발품보다 사실 저는 손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정보가 많은 상태에서는 손품으로도 알 수 있는 정보가 오히려 발품을 팔고 임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할 때가 많아요. 그래야 좀 우리가 거시적인 변화를 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저번에 이제 현금 1억으로 서울 아파트 사기를 한번 복습해보면 투자 금액은 총 1.5억에서 2억, 신용대출까지 했고 그 다음에 아파트 위치는 서울 지역 아파트 역세권 혹은 준역세권,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위치가 중요해요. 그 다음에 세대수는 300세대 이상 해야지 우리가 잘 사고 팔 수가 있다. 그 다음에 크기는 24평 이상, 전용 5구 이상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알아봐야 되냐라고 하면 아까 호객노노로 일단 필터를 걸어놓고 위치를 좀 더 봐야 돼요. 그 실제 역과의 거리가 얼마인지 그거 다 기능이 있거든요. 그러고 미래 이곳이 어떻게 될 것인지 상상을 좀 해봐야 돼요. 내가 만약에 애를 키운다 아니면 여기서 직장을 다닌다라고 했을 때 주위에 같이 아파트 단지가 있으면 되게 좋겠죠. 그런 어떤 인프라를 공유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지역마다 서울은 이제 지역마다 호재가 있잖아요. 그래서 동부권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바이오를 이제 밀고 있고 뭐 용산 같은 경우에는 국제 업무지구로 한다고 하고 그런 이제 어떤 계획들을 좀 찾아보면서 상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사는 사람 이야기에 한번 보면 이제 호객노노의 이야기라는 것이 있는데 장단점이 무엇인지 호재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이게 호재라는 게 뭐 거기 사는 사람들은 다 호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보다는 실제로 이게 호재가 몇 년 내에 될 건지 실제 호재인지 다른 데에 있는 호재가 똑같은 거 아닌지 약간 차별화되는 호재인지는 좀 봐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이게 진짜 호재인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3번은 우리가 여차하면 들어가서 살 수도 있어야 될 수도 있어요. 갑자기 하락기가 온다고 하거나 장기적으로 저는 상승할 아파트를 샀지만 정말 이제 뭐 매크로 환경, 그냥 거시경제 환경이 안 좋아져서 하락기일 때 들어가 살 수 있는지 물론 지금은 이제 상승기로 들어가는 것 같아서 제가 보기에는 뭐 그것까지 상관없지만 좀 자세하게 주위 환경이라든지 내가 직장이랑 가까운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4번 실제 매물이 있는지 이게 실제로 급매를 하면 1,000, 2천만 원 싸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매물을 찾아서 한 좀 여유 있게 2억이라고 해서 2억 갭만 보는 게 아니라 한 2억 2천 정도 해서 2천을 내가 깎아서 들어갈 수 있는지를 네이버 부동산을 통해서 매물을 확인할 수 있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화면을 공유를 하면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여기 있죠. 아파트 매매 24평 이상 300세대 이상 그 다음에 용적률을 좀 제가 추가를 했는데 그 이유는 용적률을 추가를 안 하면 좀 쓸데없는 데가 자꾸 예를 들어서 뭐 오피스텔 같은 데가 가끔씩 아파트로 해도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일단 제가 먼저 가고 싶은 거는 동대문구예요. 동대문구 보시면 예를 들어서 동서울 한양 이런 데 보시면 24평이죠. 근데 실거래가 이쪽에 보시면 5억 1천 그리고 전 월세가 3억 6천 그러면 1억 5천만 있으면 저희가 살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보셔야 될 게 얘네가 실제로 상승 포텐이 있나를 봐야 되는데 상승 포텐은 과거 전고점을 기준으로 한번 볼 수 있어요. 전체 기간 누르시면 얘네가 지금은 5억 1천인데 과거에 6억 1천 여고 6억 거의 2천까지 올라갔다라고 하면 그래도 상승 여력이 있는 곳이다 라고 좀 보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말풍선 같은 거를 좀 눌러보시면 이제 사람들이 이 장단점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숙세권 아주 한적하고 편안한 입지, 지하철과 좀 역과 좀 먼 게 단점이지만 강남 출퇴근 시 편해졌습니다. 강남 출퇴근이 좀 가능하다는 걸 좀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산이 있어서 좋고 그래서 여기서 한번 보시면 이런 이야기들을 좀 보시면 좋고 그 다음에 답심리 동화 같은 경우에는
지금 32평에 실거래가 7억 3천, 여기는 32평이 가능하네요. 그래서 7억 3천에 전월세가 5억 3천. 그럼 딱 2억으로 가능하죠. 금매가 나오면 좀 2억 이하로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는 그러면 과거에 시세가 어떻게 될까? 라고 했을 때 지금 7억 3천인데 과거에 한 9억까지 갔었네요. 그러면 여기는 한 9억까지 갈 수 있는 포텐이 있는 곳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보면 이 오른쪽에 있는 거리를 눌러보시면 얼만큼 먼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한 도보로 13분, 뭐 역세권이라고 하긴 좀 어렵지만 준 역세권 정도 또 볼 수는 있을 것 같고, 여기 다 아파트 단지의 균질성이 있다는 게 좀 이 동대문 쪽의 장점인 것 같아요. 이 답심리동에 여기 파크자이가 여기가 이제 새로 신축 생긴 게 이편한 세상 답심리 아르테포레 여기가 새로 생겼고, 파크자이도 원래 신축인 편이고, 그래서 여기가 좀 아파트 단지로 균질성 있게 들어온다라는 게 좀 장점인 곳입니다. 다음에 여기 안암골 벽산을 한번 보실까요? 벽산을 보시면 여기는 24평에 7억 3백, 그 다음에 실거래가 한 4억 8천, 그래서 뭐 한 2억 2천 좀 안 되는데 여기서는 금매를 하면 2억까지 될 수 있는 곳이고, 여기도 한 옛날에 7억 4천까지 갔고 지금 7억이니까 아까 거기보다는 상승 여력이 좀 적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저라면 저기 있는 답심리를 투자할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 보문역 쪽, 창신역 쪽에도 조금 괜찮은 아파트가 있어요. 보문 아이파크 여기 보시면 7억에 연세가 5억, 2억 괜찮죠. 그 다음에 전체 기간 보시면 얘가 9억 5천까지, 지금 7억인데 9억 5천까지 올랐으니까 상승률 괜찮죠. 그리고 여기는 보시면 조용하고 역 가까우고, 역은 진짜 가깝죠. 역은 가깝고, 그 다음에 03년식이고, 그 다음에 신혼부부 살기 너무 좋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현대 힐스테이트, 여기는 8억에 6억, 여기도 2억이죠. 그리고 매매가를 보시면 전체 기간에 옛날에 9억 6천까지 왔었던 그런 이제 곳이라서 여기도 상승 여력이 있다. 이쪽에 보시면 괜찮아요. 그래서 입지를 생각을 해보시면 가장 핵심 업무 중에 하나인 시청역, 일지로 있고요. 종강역과 가깝다라는 게 이 곳의 장점이고, 답심리역은 좀 더 강남에 가깝고 동쪽에 가깝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다른 곳들 서쪽에는 조금 이런 데가 별로 없어요. 한번 보시면 서쪽에는 딱히 없고, 여기 이런 데 뭐 숭실대 입구역 보이는 곳은 지금 아마 그걸 거예요. 그 증여 갑자기 이렇게 쌀 리가 없거든요. 네, 그쵸. 직거래기 때문에 이런 데는 별로 신경을 안 쓰셔도 되고, 위치는 당연히 좋죠, 저기. 근데 좀 강남 쪽에 가깝기를 원하신다 하면 봉천동 서울대 입구 I1, 여기가 실거래 8억 9천인데 지금 전월세가 7억, 그러면 한 2억 정도로 할 수 있는 거고, 전체 기간을 보시면 근데 여기가 별로 좋지는 않네요. 예, 최고가가 8억 6,400이니까 딱히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하나하나 찾아보시고, 역세권 중에 찾아보시고, 그리고 상승 여력 있는 곳들을 위주로 찾아보시면 좋은데, 저는 이제 서쪽에는 별로 그런 매물은 없는 것 같고, 이 동북쪽에 있는 이런 매물을 좀 더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위에 가면 이제 월계역 이쪽이 있는데, 노원역도 있는데, 저쪽에서는 사실 어디든 출퇴근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당장 사기에는 이 영역이 동대문과 성북구 쪽에 이제 이 아파트들이 되게 포텐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런 데도 괜찮을 것 같아요. 회기동 신현대, 여기가 재건축이 되고 있고, 지금 원래는 이제 여기 용적률이 나타나는데 용적률이 호갱론에 없는 아파트들이 있어요. 여기는 용적률이 한 200% 정도고, 용적률 200% 정도면 엄청 좋은 건 아닌데 괜찮은 정도인데, 여기의 장점은 폐기역이랑 엄청 가깝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지금 역세권 500m 이내에는 인센티브를 줘서
재건축을 하겠다라는 방침이 있기 때문에 이제 청량리, 동신 이런 데도 괜찮죠. 그래서 여기는 실거래 기준 6억 3,500인데 전월 전세가 4억 5천. 그러니까 2억 좀 안 되게 할 수 있고 많이 있을 때는 7억 3천까지 올랐으니까 포텐이 있죠. 그러면 이렇게 일단 손품을 팔아서 대략적인 정보를 우리가 한 3개, 4개 아파트를 이제 찾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호객노로 이제 찾은 매물들은 과거 데이터예요. 이미 거래가 된 매물들이고 우리가 이제 실전 투자를 할 때는 매물이 있는 데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이제 바로 네이버로 들어갑니다. 네이버로 들어가서 우리가 찾았던 아파트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이제 실시간 매물이 네이버에 뜨게 돼요. 그러면 이 아파트에 연락을 해서 거기 공인중개사 소장님께 연락을 해서 전화를 해서 임장도 가고 그 다음에 실제로 우리가 협상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네이버 부동산으로 실제 매물을 어떻게 찾는지 그 다음에 부동산 연락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실전편 두 번째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비커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